네, 여러분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저는 안타깝게도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제 아쉬운 마음도 좀 담아보고 추석을 떠올리면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아주 행복한 것이겠고요. 왼수, 귀찮은 존재, 뭐 이런 단어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가족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조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관계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선후배 간의 사랑, 선생님과 제자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랑에는 보통 조건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란 관계를 무슨 거래처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내가 이만큼 주면 주는 만큼 받았을 때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손절 이런 말 종종 쓰죠. 친구 관계나 선후배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면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 것 같고요. 야, 그런 사람이랑 손절해 이런 말 종종 듣게 됩니다. 남녀 관계는 더욱 당연한 것 같고 선생님의 사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제자가 내가 주는 사랑만큼 응해주지 않더라도 사랑을 주고자 하는 멋진 선생님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을 수는 있죠. 뭐 직업으로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주는 사랑에 더 호응을 많이 해주는 제자들한테 더 큰 애정을 보여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은혜 갚아라 이런 말 또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관계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만큼 주는 것에 때로는 무뎌지기도 하는 사랑이 바로 가족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인데요. 제가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헐. 부임? 아빠!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이번 정체는 자정쯤에야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간의 연휴 첫날 나들이 객들이 모여서 할머니는 그랬다. 내가 최고. 항상 내가 제일. 하루의 시작에도 사소한 투정에도 내 물건을 챙겨주실 때도 항상 나의 그림자였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갈수록 맘속의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셨다. 돌아보면 할머니의 밥상은 늘 초라했다. 최고의 반찬은 나에게 주셨으니까. 봄날 바람처럼 항상 내 곁에 계시던 울 할머니. 세상에서 가장 당연하다 착각했던 할머니의 사랑. 지금 보니 참 곱네 우리 할머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요.
네, 보신 것처럼 가족의 사랑은 별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조건을 따지자면 가족이니까 라는 한 가지 이유가 있겠죠. 때로는 모질게 굴 때도 있고 미워 죽겠다고 느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을 줘요? 라고 묻는다면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설명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면허 딴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운전할 일이 평소에 없었다 보니까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못 느끼고 살다가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운전해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땄습니다. 따자마자 아버지께서 운전 연습 시켜주시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버지 차 타고 고속도로를 탔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면허 딴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따자마자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실력이 안 되는데 자신감이 생겼을 때입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연습을 마치고 나니까 쓸데없이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이라면 자리를 바꿨어야 되는 서울 한복판 길을 직접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면허가 있으신 분이나 나중에 따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고속도로만 달리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미션은 서울 한복판을 달리는 거였습니다. 괜히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아버지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던지고 차선을 바꾸는데 갑자기 옆에서 브레이크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저는 왼쪽에 공간 많은데 왜 브레이크 밟으라고 하시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엑셀을 밟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했던 오른쪽 차랑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망설임도 없이 내리시더니 미안합니다 하시면서 제가 박은 운전자분과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아들 운전 연습 시켜주고 있었는데 내가 미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다행히 앞차 운전하셨던 트럭 운전기사님은 자기 차는 오래돼서 조금 부딪혀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다시 운전석을 아버지께 넘기고 벙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차를 보니까요, 앞에 범퍼라고 하죠, 차 앞쪽 부분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라이트도 깨져 있고요. 그걸 보는데 되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바보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괜히 욕심내가지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더라고요. 또 사실 저희 아버지가 불같은 성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나 때문에 많이 화났겠구나, 차도 망가뜨리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가 방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라고요. 아버지였습니다. 혼나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밥 먹으러 가자, 따라 나와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아빠랑 단둘이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제가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아, 아빠가 욕심냈어. 거기는 아빠도 조심하면서 운전할 정도로 쉽지 않은 곳인데 우리 아들이 빨리 늘었으면 해서 괜히 아빠가 욕심 좀 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너무 믿어서 그렇다. 아빠 잘못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해. 앞으로는 사고 날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오히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욕심내서 그렇게 된 건데 차가 고장나서 수리도 맡겨야 되고 본인이 더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제가 속상해하니까 혹여나 의기소침해할까봐 괜찮다고 당신 잘못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모습이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돌아오는 한밤중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그때 브레이크 밟으라고 했잖아로 시작해서 한 1시간 정도 잔소리를 하시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죠. 이렇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세상에 있다는 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요, 특히 내가 힘들거나 좌절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가족이겠죠. 그런데요, 하늘 부모님 성우에서는 참 재밌게도 인류 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온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늘 부모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이 부모니까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 자녀들은 모두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인류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묘한 게요, 가족은 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인데 온 인류가 다 모두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가족이라고 느끼는 순간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가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순간부터는요, 아까 얘기했던 친구, 선후배, 선생님, 제자를 넘어서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선명 선생님, 참 아버님께도 가족이 계셨습니다. 이기환 아주머니와 송씨 아주머니라는 분들입니다. 문선명 선생님께서는요, 서울 흑석동에서 자취를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주인집 아주머니가 바로 이기환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숙생인 참 아버님께 따뜻한 마음으로 늘 반찬을 챙겨주셨다고 하는데요. 문 선생님께 잘해줘야 본인의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훗날 억울하게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에 수감이 되셨을 때 옥바라지를 해주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버님께서는요, 이 이기환 아주머니를 떠올리시면서 아니 별로 말도 없고 재미도 없는 내가 뭐 그리 예쁘다고 잘해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족의 사랑을 느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자취집 근처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던 송씨 아주머니도 계셨습니다. 북한이 고향이신 참 아버님께 고향 떠나 살면 늘 배가 고파 하시면서 가게에서 팔다 남은 게 있으면 뭐든 가져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참 아버님이신데요. 한강 모래사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들 이렇게 흩어져서 밥을 먹고 있는데 참 아버님은 점심이 따로 없어서 그 자리에 있기가 뭐 하시니까 혼자 쓱 뒤로 빠져나와서 모래사장 한켠에 돌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송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빵 2개랑 아이스크림 2개를 손에 쥐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평생 잊을 수 없다라고 하신 참 아버님이신데요. 이기환 아주머니도 송씨 아주머니도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는 남남일 수 있겠지만 주고받은 사랑은 가족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그런 사랑을 주신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되시는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께도 가족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국적도 인종도 초월한 가족입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남아공에서 400만 명의 신도가 따르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 리더가 한학자 총재님을 만나 뵙고 인류의 어머니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을 모시고 남아공에서 20만 명이 참석한 축복식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영원한 가족의 사랑의 가치에 동참하는 이들이 모이는 행사였습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가 동참을 하기도 했고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부족장들도 함께한 대회였습니다. 하데베 선지자는요, 이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데베 선지자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심각한 정성을 드릴 때 항상 오르는 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귀한 참 어머님께서 남아공에 방문하신 날인 만큼 그 산에서 정성을 드리고 있다가 참 어머님 뵙고자 내려왔다고 합니다. 공항에 한학자 총재님께서 도착을 하시니까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 뵙고 싶었습니다. 남아공 어머니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 하데베 선지자에게 한학자 총재님께서는요, 따뜻한 한국식 잔치국수로 점심을 차려주셨습니다. 흔히들 어머니가 자녀들을 보면 가장 먼저 여쭤보시는 질문이 밥은 먹었냐? 이잖아요. 내 자식이 혹여나 배고프지 않을까, 굶주리지 않을까, 그게 가장 먼저 걱정이 되시는 거죠. 참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밥이 사랑이다 라고 하시면서 잔치국수를 대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남아공에 동행한 제자분이랑 이 하데베 선지자를 의형제로 맺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제자분께서 하데베 선지자한테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젓가락으로 제법 잔치국수도 잘 드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학자 총재를 만나 뵈면 반가운 마음으로 어머니, 마덜 이렇게 부르는 하데베 선지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뛰어넘은 가족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류 한 가족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조건이 필요 없는 이 가족의 사랑은요,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사실 설명이 어려운 오묘한 힘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내 옆에 있는 모두가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면 필히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사랑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물을 수도 있겠죠. 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돼? 왜 우리가 서로 위하면서 살아야 돼? 그걸 한다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이득이 생겨? 라고 물었을 때 긴 말 필요 없이 왜냐고? 가족이니까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참 멋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납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리를 펼치는 것보다도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이 더 큰 울림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내 눈앞에 있는 선생님도 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저는 집에는 못 갔지만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보냈습니다. 혹여나 저처럼 아버지, 어머니나 형제들을 못 배웠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가정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기 어려운데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은요, 주위 친구, 선생님, 선배와 후배들에게서 그런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 우리의 가족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영상을 핑계 삼아서 안부 연락이라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